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세계 최강 기술 대국이라 불리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검증하겠다며 긴급 파견한 수석 연구원이 단 5일 만에 자신의 확신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심지어 그녀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술 패권의 중심은 이제 한국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 과연 무슨 사연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감동은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대신해 영상 수익의 일부를 아동 지원 NGO 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꼭 복 받으실 겁니다. 처음엔 솔직히 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국이요? 기술 패권 경쟁의 후보라뇨.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국방부 산하 차세대 방산기술개발부에서 근무 중인 엘리자베스 콜맨이라고 합니다. 직함은 수석 엔지니어, 그리고 나토 기술협력 자문단의 기술평가위원이기도 하지요. 전공은 전자공학, 그 중에서도 에너지 기반 무기 시스템과 차세대 배터리 활용 기술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 분야에서 15년 넘게 활동하면서 저는 늘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술의 중심에 있다. 혁신은 서구에서 시작된다. 그 신념은 지금껏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요. 그날은 나토 본부에서 드래곤셀 프로젝트를 위한 첫 기술 전략 회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드래곤셀은 차세대 방위 시스템의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고출력 에너지 무기, 드론, UAM 등 현대 전장에서 핵심이 될 무기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지요. 핵심은 바로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와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유럽과 북미 주요 기술 강국의 대표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슬라이드에는 후보국 리스트가 하나씩 소개되기 시작했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미국 당연하죠. 독일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나라니까요. 프랑스 전통의 방산 강국이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한 줄이 나왔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코리아. 슬라이드 아래 그 이름이 보였을 때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작은 기침 소리를 냈고 한쪽에서는 얇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이 이 프로젝트의 기술 후보국이라는 건 처음 듣는 사실입니다. 나토 차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신 건가요? 그러자 좌장 역할을 맡은 미국 측 수석 과학자 브루노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 질문 예상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의아했지요. 하지만 최근 한국의 배터리와 에너지 기술을 조사한 결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ESS,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AI 기반 통합 전력 시스템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ESS, 전고체 배터리, AI, 미국이 아니라 독일도 아닌 한국이?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낮게 본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가진 산업 기반의 스케일과 군사 시스템 통합 경험이 NATO 프로젝트에 어울리는 수준일지에 대한 회의감은 지울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고 판단할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회의장에 있던 다른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나토 기술평가단 수장이었던 린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이 직접 가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한국 기술이 정말 우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건네받게 되었습니다. 출국 날짜는 일주일 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배터리 산업에 대한 각종 보고서와 기사들이 쌓여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52%는 한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래, 민간용 시장에서의 성공일 뿐이야. 방산 시스템은 전혀 다른 이야기지.
그렇게 저는 여전히 우리가 중심이라는 착각 속에서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인천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내내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출장은 고고서 하나 쓰고 끝날 형식적인 평가가 될 거야. 결국 기술의 리더는 서구일 수밖에 없지.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에 발을 디디자마자 제 확신은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충격을 받은 순간은 인천공항의 자동화 시스템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인프라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비행기 내부에서 보았던 수십 개의 보고서와 그래프들은 단지 텍스트와 숫자일 뿐이었지만 이제는 그 배경이 되는 실제 공간 속에 제가 들어와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연히 저는 여러 국제공항을 다녀봤고 런던 히드로, 프랑크푸르트, 워싱턴, 덜레스 모두 익숙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유입되는 사람의 흐름을 흐트리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안내하고 출입국 심사와 수화물 검색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권 심사는 3분도 걸리지 않았고 저는 공항 밖으로 나오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엘리자베스 콜맨 박사님 맞으시죠?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가 바로 저를 안내하기로 한 한석희 박사였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수석 연구원이자 이번 기술 브리핑의 주요 진행자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그의 이력서를 전달받고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피츠버그 대학 전기화학 박사, 나사 산하 전고체 배터리 협력 프로젝트 참여 경력, 심지어 제가 소속된 나토 기술 문서 중 일부 작성에 기여한 이력까지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에너지 집정률 최적화 모델링 연구 논문 공동 저자 맞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마 제가 3저자였을 겁니다. 콜맨 박사님의 논문은 학부 시절부터 많이 읽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오만함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올라 공항을 벗어나자 한석희 박사는 차분한 어조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동 중인 곳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에너지 방산 융합기술 연구 클러스터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반 무기 시스템이 실제로 설계되고 테스트되고 양산되는 곳이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제가 기억하던 아시아의 도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길거리에는 조용히 움직이는 전기버스들이 줄지어 있었고 고속도로 옆 디지털 가로등에서는 각종 날씨,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실리콘밸리입니다. 한석희 박사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외형만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기업들 삼성, LG, SK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스타트업들이 배터리, AI, 에너지 응용 기술을 실시간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화성의 연구 캠퍼스는 말 그대로 에너지 산업의 미래 도시였습니다. 경비는 군부대 수준이었고 출입 보안 절차는 미국 국방부 수준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오늘 가장 궁금했던 인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아림 박사, 한국 배터리 방산 기술 융합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 책임자였습니다. 생각보다 젊었고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했고 마치 데이터 한 줄로도 제게 반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콜맨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기술 중 일부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군사보안 등급 때문에 전체 공개는 어렵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한켠에 놓여있던 유리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투명한 상자가 있었고 그 속에는 제가 한 번도 실물로 본 적 없던 실제 전고체 배터리 샘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프로토타입입니다. 나노 구조 제어 기술을 통해 수지상 성장을 제어했고 기존 액체 전해질 기반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는 2배, 수명은 3배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알려진 기술이었고 미국조차도 아직 실험실 테스트를 벗어나지 못한 단계였거든요. 정아림 박사는 제가 표현하기도 전에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2시간에 걸쳐 진행된 테스트는 모든 면에서 제가 상상한 수준을 넘었습니다. 충전 시간, 방전 효율, 에너지 안정성, 수명 주기, 내구도 모든 지표가 나토 기준을 상회했고 일부 항목은 미국 기준치의 170%를 넘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연구실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조용한 나라가 이미 게임을 바꿔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걸까?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해서 세상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논리보다 더디게 받아들여지죠. 특히 그것이 우리보다 더 앞서간 타인에 대한 이야기라면 더더욱요. 한국에서의 사흘간의 일정은 말 그대로 숨 가쁜 시간들이었습니다. 화성 배터리 클러스터, 서울 강서의 스마트 에너지 통합관제센터, 그리고 충청 지역에 위치한 군수 배터리 테스트 베드까지 그 모든 곳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술과 인재, 산업과 군수, 그리고 정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배터리가 아니야. 이건 국가 전략이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보고서에 담는 것, 있는 그대로. 그렇게 저는 본부로 돌아오자마자 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형식적인 자료가 아닌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경험, 그리고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기술 분석이었습니다. 며칠 뒤 나토 본부에서 열린 기술평가단 회의에서 저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각국 대표가 모인 자리였죠.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민간 응용을 넘어서 군사적 적용이 가능한 안정성과 확장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와 AI 기반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은 NATO의 드래곤셀 프로젝트의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예상했던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의 보고는 지나치게 감정적이야. 독일 측 대표 요하임 슈트라우스 박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저와 경쟁 구도를 유지해오던 인물이었죠. 그들은 단지 실험실 수준에서의 데이터만 보여준 것이 아닙니까? 실제 NATO 작전 환경에 적용했을 때 변수가 많을 겁니다. 프랑스 대표 라포르트도 덧붙였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는 안정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은 아직 우리 시스템에 맞춰본 경험이 없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우리 시스템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회의는 격렬한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보고서는 일단 추가 검토 대상으로 보류되었고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제 발걸음은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본 건 틀림없는 미래였는데요. 며칠 후 정아림 박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혹시 지금 서울에 계시다면 저희 쪽으로 다시 방문 가능하실까요?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건 서울 남쪽에 위치한 작은 공원 근처의 한 연구원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초여름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녀는 평소처럼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콜맨 박사님, 이번 평가 결과 예상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요. 우리는 여전히 변화보다는 기존 질서를 더 안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변화를 믿어야죠. 한국은 생존을 위해 기술을 선택했고 지금은 그 기술이 우리를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 말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기술. 그 단어는 그동안 제가 익숙하게 여겨온 기술은 자부심이라는 개념과 너무 달랐습니다. 박사님, 만약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제외된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정아림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속 개발하겠죠. 누가 인정하든 말든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걸 믿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인정받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요. 기술이란 결국 사람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저는 한국에서 처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이 없기에 더 강했고 선택이 아닌 생존이었기에 더 치열했죠.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숫자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2주 후 나토 본부에서는 드래곤셀 프로젝트의 최종 기술 파트너 선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시작부터 팽팽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을 강력히 밀었고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 내 기술력의 안정성과 전통성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회의의 이변처럼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의 마지막 발언권을 요청하며 정중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는 한국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실험실의 데이터, 생산 현장의 속도,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기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 실험 결과가 선명하게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래프들 에너지 밀도, 수명, 방열 안정성, 전력 재배분 속도, 모두 나토 기준을 상회하는 수치였고 일부는 미국의 수치를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늘 기술은 우리가 이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짜 미래를 주도하는 파트너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회의 후반부 각국은 투표를 통해 파트너를 선정하기로 했고 놀랍게도 결과는 7대 3으로 한국 선정이었습니다. 전통 강국 일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미국과 북유럽 국가, 캐나다,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한국의 기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닌 생존을 위한 기술, 자부심이 아닌 간절함에서 비롯된 혁신,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나토 기술협력본부의 공식 대표 자격으로 한국과의 공동연구 협약을 맺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회의실, 익숙한 얼굴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정아림 박사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사님, 드래곤셀 프로젝트의 공동 개발국이 되신 것을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기쁜 건 박사님이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협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협력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세계를 보는 방식의 변화였고 기술 패권이란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의였습니다. 협약 후 정아림 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사실 처음 뵀을 때 저희 기술을 그리 높게 평가하실 거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네,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덕분에 제가 몰랐던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세상을 바꾸는 가장 평화로운 무기라고 생각해요. 총이나 미사일이 아닌 배터리와 알고리즘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 한국은 그 흐름을 잡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기술은 강한 나라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나라가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진리를요.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긴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서로를 위협할 수도 있고 서로를 돕는 길도 만들 수 있다. 이번 선택은 그중 후자를 택한 것이다.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과 함께라면 새로운 질서를 함께 써 내려갈 수 있다. 창밖의 하늘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항로 위, 저는 제 인생의 다음 항로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구의 기술만을 신봉하지 않습니다. 진짜 혁신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가 아니라 왜 시작되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사인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고 한국은 그날 이후 제게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닌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기술 강국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한국에서 겪은 경험과 감동의 기록을 마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선을 열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겠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 감동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통해 감동과 희망을 나누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따뜻한 면을 함께 발견할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오늘 하루가 구독자님들께 따뜻한 선물처럼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